사람들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얻고자 노력하는 대상인 가치.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가치의 추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첫 번째, 화이트룸의 기획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에 실린 라퐁텐 우화집 이야기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고요. 세 번째, 바람직한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네 번째,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과 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웹 방탈출을 기획해봤는데 다들 클리어 성공했나요? 일단 제목이 화이트룸인 이유는 스토리를 짤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얀 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하얀 방에 갇히게 되는데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나갈 수가 없죠. 사실 방이 아니라 대저택 수준으로 건물이 엄청 커요. 문을 열어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근데 이 모든 사건을 벌인 게 신이었거든요. 중간에 통장 내역을 보시면 입금명으로 신이라고 써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고, 사실 돈, 음식, 집 이렇게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 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대저택에 100억에 음식에 다들 서로 갇히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자 다들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저택에 사는 대신 이 세상에 너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평생 가족, 친구, 애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없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방탈출 게임의 스토리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교과서에 실린 라퐁텐 우화집의 개와 늑대 이야기도 화이트룸의 스토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개는 자유를 포기하고 돈과 음식을 얻고자 하지만 늑대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개의 선택과 늑대의 선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바람직한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우리는 가치를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수단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입니다. 수단적 가치란 돈, 음식, 옷, 집과 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목적이 될 수 없는 도구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본래적 가치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목적이 되는 가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바로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 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지. 돈을 왜 벌까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있는 거는 왜 먹을까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은 돈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거나 벌려고 하는 것이지 돈이 곧 나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바람직한 가치란 첫 번째로 본래적 가치입니다. 본래적 가치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목적이 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최종 목적이 되므로 곧 본래적 가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인 도구적 가치보다는 그 자체로 소중한 본래적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속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운동화를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새 운동화를 샀을 때의 기쁨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저는 체감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주일 동안은 애지중지 막 내 신발에 뭐가 묻을까봐 조심하고 뭐 묻으면 바로 닦고 막 거의 껴안고 자다시피 하면서 지내다가 일주일이 넘으면 막 신고 한 달쯤 지나면 뒷부분을 구겨 신기도 하고요. 한 1년쯤 지났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밟아도 뭐라고 안 해. 운동화를 하나 샀다고 평생 기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를 도와준 기쁨은 그 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좋은 식사나 물건 등이 주는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가치는 우리에게 꾸준히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 비스켓 한 상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비스켓이 딱 12개 입이 들어있어서 12사람에게만 비스켓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비스켓을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들 겁니다. 반면 평화라는 가치는 어떨까요? 평화는 정신적 가치이기에 나누어도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나누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치, 나누어도 줄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해서 벤담과 밀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철학자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벤담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주장한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가지는 것이 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분을 양적 공리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행복은 쾌락이 클수록 고통이 적을수록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벤담은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계산법까지 고안해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5명의 쾌락을 각각 측정하여 낸 결론을 합쳐보고 지금 이게 A 정책이라고 해볼게요. A 정책을 도입했을 때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양은 25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B 정책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쾌락은 그의 2배나 되는 500이 됩니다. 그러면 벤담의 입장에서는 쾌락의 총합이 가장 많은 B 정책이 더 선한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벤담의 공리주의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개개인의 쾌락들을 모두 합친 총량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수의 누군가가 소외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걸 C 정책이라고 한다면 총량은 이게 제일 높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지금 쾌락을 너무 적게 가져가고 있죠. 그럼에도 이게 제일 총합이 높으니까 이게 공정이라고 한다면 쾌락을 적게 가져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에는 분명히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떡볶이를 먹는 쾌락이 200,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쾌락이 100, 스테이크를 먹는 쾌락이 150, 컴퓨터를 하는 쾌락이 100, 아이를 돌보는 것이 50이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쾌락이 떡볶이를 먹는 쾌락보다 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사면서 얻는 쾌락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랑을 베풀면서 얻는 만족감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인데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배부른 돼지는 감각적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즉 음식이나 돈과 같은 것이 주는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는 마음의 평화나 사랑, 진리 등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밀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가치를 제시했을 때 당연히 물질적 가치나 수단적 가치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인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게 낫고 만족한 바보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죠. 그럼 배운 내용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람직한 가치란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본래적 가치. 그 만족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지속적인 가치.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담과 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먼저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학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는데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배부른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이 잘 습득했기를 바라면서 이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과제 있으니까 꼭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